지난 담화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머니머신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임에도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을 2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그런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로 우리 한반도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지난달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충격적인 발언과 함께 주한미군 주둔의 현재 비용보다 10배 가까이로 올려받겠다고 한 발언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워싱턴의 고위 관계자들이 과거와는 달라진 한국의 반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는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시선으로 한국은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기에 현 시점에 미국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11월 워싱턴 DC의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스테이트 플라자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을 바라보며 평소처럼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브래드버리라고 합니다. 미 국무부의 한반도 전문가죠. 프린스턴 졸업 후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새벽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 고3인 딸 KT가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싱글맘으로 딸을 키우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의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전문가가 되었으니까요. 아침 6시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부차관보자의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브래드버리 박사님, 즉시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펜타곤, CIA,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형 스크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연설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머니머신입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9배 많은 140억 달러를 요구해야 합니다. 순간 1990년대 제가 한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보낸 그 시절, 한강변 작은 고시원의 창문으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CIA 분석관이 건네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 무역 규모는 6위, 군사력은 세계 6위. 불과 30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답변서였습니다. 과거의 모호하고 완곡한 외교 언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명확한 데이터와 자신감 넘치는 논리로 가득했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한미군 역할이 본질적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 안보의 핵심 파트너죠. 회의실이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GDP 대비 2.7%의 국방비 지출, 이는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이 목표치인 2%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30년 전 해군 제독이었던 제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라,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퇴역시킨 구축함을 받아서 쓰던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을 자체 건조하고 있으니 한참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던 차에 부차관보자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K2 전차의 성능 데이터, FA-50 경공격기의 수주 실적. 이제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의 주력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지난달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만난 30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직감했었습니다. 브래드버리 박사님,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자체 개발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기술 지원이 절실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회의실 창 밖으로 초겨울의 차가운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전하며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그 나라는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차관보자가 건네준 2번째 보고서를 펼치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군사력 현황 종합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년간 한반도를 연구해온 제게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 계약 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입니다. 국방부 분석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육군 현대화 사업을 한 나라가 도맡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보고서를 넘기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3600톤급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이미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계획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CIA 관계자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도 예측하지 못한 한국의 군사력 성장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사일 기술이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사거리 180km로 제한되어 있던 미사일이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무2, 현무3, 현무4로 이어지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급의 군사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GDP 세계 10위권, 무역 규모 6위, 군사력 6위.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에는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국방 R&D 예산만 4조 원,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품목의 질적 변화였습니다. 과거 단순 부품이나 소형 무기를 수출하던 것에서 이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 군함 등 완성된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제가 가리킨 것은 한국의 자체 기술력 현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거의 모든 첨단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KF-21, 차세대 구축함 KDDX, 경항공모함 CVX 등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특히 한국의 자신감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군 주둔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체 핵무장까지 고려하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충분한 기술력과 경제력에 기반한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1979년 한 미국 언론인의 예측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일 것이다. 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 현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원 수만 4천 명이 넘는 이 기관은 이제 미국의 달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지난달 방문했을 때 본 그들의 연구시설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누가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세계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년 전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의례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곳에서 목격한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브래드버리 박사님, 이 자료들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펜타곤 분석관이 건넨 새로운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 발전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력 기술 세계 5위,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CIA 기술 분석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우주개발 분야의 성장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성공한 달 착륙선은 세계 7번째 기록이지만 기술적 완성도는 최상위권입니다. 1960년대 말 나사에서 근무하셨던 제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라, 네가 믿겠니?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만 해도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어. 그런데 이제는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니. 보고서를 넘기자 한국의 민간 기술력 현황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기초과학 분야의 성장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은 아직 없지만 논문 피인용 지수나 특허 출원 건수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죠. 이런 성장은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8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세계 어느 국가든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중국 전략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ICBM, SLBM,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분야에서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1990년대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수입품이었고 자동차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최고층 빌딩의 첨단 엘리베이터를 한국 기술로 만듭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한국의 기술 발전 연표가 떴습니다. 1960년대 섬유 수출, 70년대 조선업 성장, 80년대 자동차와 전자제품, 90년대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우주산업과 인공지능까지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제가 가리킨 것은 한국의 특허 경쟁력이었습니다. 6G 통신, 양자 컴퓨터, 핵융합,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전수받는 나라가 아닌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한반도 전략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 작성한 100페이지의 보고서를 부차관보좌에게 제출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분석을 넘어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발표가 시작되자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300척 미만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34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질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제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7척의 전투함 건조 계획이 있었지만 이미 모든 신규 함정의 납기가 3년씩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200척 이상의 기존 전투함들은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지만 우리의 조선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보십시오. 화면이 전환되며 한국 조선소들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함께 연간 60척 이상의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조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보다 더 좋은 군함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우리 해군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제시한 3가지 제안은 파격적이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기술협력으로 전환하는 것. 둘째, 우주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토식 핵공유 체제의 검토였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은 시급합니다. 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존스법을 개정하여 한국의 조선소들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 개발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체는 이미 신뢰성을 입증했고 달 탐사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사의 기술과 한국의 제조력이 결합된다면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제안은 핵공유 체제겠죠.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70년간의 동맹 관계를 통해 신뢰성이 입증된 파트너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미래가 한국의 기술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우주기술, 모든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했을 때 국방부 차관이 깊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제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래드버리 박사의 분석이 맞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통제된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CSIS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습니까? CIA 분석관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빅터차 석좌가 진행한 한국의 전략 전문가 1000여 명 대상 설문조사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전에 핵무장을 반대하던 응답자의 51%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핵무장을 지지하겠다고 답변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입장을 유보했던 응답자의 83%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특사의 예측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군요. 부차관 보좌가 중얼거렸습니다. 갈루치는 최근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과 일본은 6개월 안에 핵무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40년 이상 외교 일선에서 활약한 원로 외교관의 이런 발언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엘브리지 콜비의 최근 발언이 나왔습니다.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그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워싱턴 정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비확산 정책을 고수해온 고위 인사의 이런 제안은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중국 문제를 고려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조선기술협력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제임스 카터라이트의 제안대로 존스법을 개정하여 한국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재 미국 내 건조는 3배의 비용이 들고 납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와 반대로 상승 기류에 올라탔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한미 동맹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7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단순한 피보호국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함께 지켜나갈 핵심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관성대로 한국을 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선택은 동아시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창 밖의 눈발 속에서 워싱턴 DC의 풍경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죠. 7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펜타곤에서 국무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쯤 딸 케이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한국에서 배워온 김치찌개 만들어 보고 있어요. 문자를 읽는 순간 1990년대 서울대 국제대학원 유학 시절의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IMF 외환위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많은 서구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몰락을 예측했지만 한국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력이 거기 있었습니다. 브래드버리 박사님. 사무실로 돌아오자 젊은 분석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가 건넨 자료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조선 분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건조 능력을 활용하면 2030년까지 미 해군의 전력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둘째, 우주개발. 한국의 누리호 기술과 나사의 경험이 결합된다면 2035년까지 화성 유인 탐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셋째, 첨단 기술 협력. 6G 통신, 양자 컴퓨터, AI 방산 기술까지 미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책상 위에는 제가 30년 전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허름했던 용산 전자상가가 이제는 세계 최첨단 기술의 메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브래드버리 박사님, 우리가 준비한 새로운 제안서를 보내드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시죠. 자료를 열자 놀라운 계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 우주군 창설,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AI 기반 통합 방위체계 구축.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에 잠긴 채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집에 오자 딸이 저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녁을 먹으며 딸 케이티가 말했습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에서 한강의 기적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제가 한국에 대해 잘 알겠다고 발표를 시켰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시던 한국 얘기를 모두의 앞에서 얘기했더니 선생님께서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케이티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압축적 문명 발전이었습니다. 1950년 1인당 GDP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1960년대 자전거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나라. 1970년대 우리의 태역 군함을 양도받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세계 최고의 배터리,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콘텐츠까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부차관 보좌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창밖에 눈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워싱턴의 밤하늘에 달이 떴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달에는 한국의 착륙선이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겠지요. 더 코리아, 더 이상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